아니 근데 이게 지금 우병우 수석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압수수색하는 게 그림이 화면이 나갔어요? TV에? 그럼요. 예, 그 오. 기자들이 다 몰려 있는 상황에서 예. 그 법원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검찰이 압수수색 아 그게 그 영장을 TV 집행한. 뉴스에 나왔어요? 그럼요. 오. 예. 지금 무슨 SBS. 일이죠라고 하는 것이 다 나왔어요. SBS 단독으로 나왔다는데 예. 그거 보셨나요? 네. 저는 TV가 없으니까 그런 걸 네. 우병우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건 뭐, 그 검찰 내부에 간첩 색출하는 거죠. 간첩.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이런 우병우- 변호사가 다 있어 진짜 불안해 죽겠어 내부에- 말 붙이기가. 그 영어로 연팍치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런 말을 잘 안 쓰니까. 연락책 이런 말 기자들 아니, 그러니까- 연락책 이런 말 쓰거든요. 예. 뭐 연락 담당. 빨대 등등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 저 장면 좀 봐봐요. 재판받고 귀가하던 중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러 왔습니다. 무슨 영장이요? 영장 가고 싶어요? 이런 건 아니죠. 영장. 휴대전화와 차량에 대해서 집행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휴대전화와 차량이요? 진짜 당황해요, 근데? 진짜 당황했다는 게 당시 현장을 지켰던 취재기자들의 당황스럽죠. 전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예,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공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별건이 또 나왔구나라고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병우 전 수석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압수수색 할 게 없는데 왜 나를 또 압수수색하지? 재판 중인데 이렇게 판단하는데 별건이 또 잡혔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 시간을 두면 정보가 다 새 나가서 우병우가 사전에 준비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뭐 휴대폰 압수수색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다 없었죠. 지워버리고. 깐 거예요. 예. 예. 그런 거 때문에 전격적으로 한 거라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기가 막힌 것이 우병우 전 수석하고 그 누구죠? 이번에 최윤수. 최윤수 두 사람이 직접 추명호 국장하고 통화한 기록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매개고리가 됐던 그 쿠션, 현직 검사, 쿠션식으로, 쿠션. 그렇죠. 검사가 그 연락책 역할을 하면서 추명호 실시간으로, 변호사에게. 그러니까 예. 실제로 추명호 전 국장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 검사를 통해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정보를 전달한 케이스예요. 본인이 그럼 직접 검찰에- 통화할 수 있으면 하고 검찰에- 안 되면 변호인을 통해서. 그 소환하는 것도 예. 구치소에 있으면 네. 검찰에 계속 부르거든요. 네. 부른 것도 어찌 보면 정보를 캐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뭐 꼭 정보만을 캐려고 했을까? 뭐 수사 조사를 하려고 불렀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추명으로 불러고 조사를 해요, 검사예요, 예. 제가. 검사인데 옆에 와서 다른 뿌락치 검사가 야, 지금 조사 어떻게 되고 있어? 네. 여기 추명호 국장이 이 양반도 왜 이래? 그러면서 슬쩍 물어본 내용을 갖고 또 우병우 쪽에다가 전해주고. 네. 계속 이렇게 그 내부에서 정보를 취합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뿌락치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변호인과 그 검찰의 간부를 통해서 말 맞추게 하는 거죠. 네. 그래 검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있죠. 네? 실질적으로 있다고요. 검사 내부에 검사가 그렇게 뿌락치 짓을 사건을 하는 뿌락지 짓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안 밝혀지지만은 그런 꽤 있죠. 특히 이제 정관들한테는 아. 그런 게 허다하죠. 근데 이분은 현관이잖아요. 전관이 아니 아니라 정관 변호사한테는 그 현관이 알려준다는 현관들의 거죠.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특히 이제 뭐 수사관들을 통해서도 하고 그래갖고 정보를 내부 정보를 많이 캐내죠. 그러니까 짬짬이를 얼마나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동안 검찰이 관행적으로 이른바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을 빼주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뿌락지건 연락책이건 그리고 그런 역할을 그런 정보를 해왔다는 통해서 누가 지금 검사하고 잘 통하는가를 네. 알아서 네. 사실은 구속될 것을 불구속을 하고 예. 입건할 거를 입건하지 못하게끔 하고 이러는 게 이제 법조 비리의 가장 악질적인 비리죠. 아니 그러니까 추명호 국장과 이걸 좀 한번 설명을 해줘요. 악재적인 비리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팩트를. 자, 추명호 전 국장이 구속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윤수 국정원 이차장. 2차장이죠. 네. 2차장은 또 그 우병우 전 수석과 대학 동기예요. 네. 우병우 절친이란 말이에요. 네. 이 최윤수하고 우병우를 추명호를 구속시키면서 네. 공보부로 적시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보부 적시했는데 왜 최윤수하고 우병우를 구속을 못 시켰냐는 거야. 예? 그렇죠. 이제 공범 관계가 예. 그 확실하게. 예. 근데 추명호 국장이 아직까지 공모 관계에 대해서 100% 자백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 이제 요 정도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계속 들어가 있는 추명호와 최윤수, 우병우는 입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지금, 검사가 있었다. 이석수 감찰관을 예. 미행을 하고 예. 사찰을 하고 그 부분을 그 추명호가 최윤수 차장에게 보고를 보고했고. 하고 최윤수 차장은 직접 우병우에게 직보했고. 직접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공모관계고 그 정점에서는 우병우가 제일 정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 구속되나 이 건이 확인되면? 구속되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최윤수나 예. 추명호는 우병우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얘기가 그래서 그렇게 이 되는 거죠. 부분에 말하자면 공모의 단서, 말 맞추기 했던 단서를 갖고 추궁을 하면 사실대로 진술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 이번에 우병우는 이제 못 빠져나간다? 더군다나 최윤수 같은 경우는 곧 영장 청구를 할 거거든요. 예. 영장 청구할 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구속돼지면 나왔잖아요. 구속돼지면 예. 우병우도 이제 구속되네, 그럼? 그러니까 자기가 우병우가 구속되지 않으면 자기가 최정점에 있는 거 아니에요. 형량에는 상당히 큰 거죠. 예. 그럼 뭐 우병우를 나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양이 굉장히 차이 난단 말이에요. 아. 또 구속적 부심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 내부에요. 우병우 전 수석의 조력자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우병우 전 수석 얼마 전에 이제 법정에 출두했다 나오는데 갑자기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병우 금요일에. 수석도 핸드폰과 차량. 그렇죠. 맞습니다. 당황했거든요. 맞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놀란 표정이 역력했는데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상 놀란 표정도 건방져 보여요. 근데 그랬어요. 어쨌든 많은 본인 스스로 당황했다는 것이 현장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현장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이미 공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이 검찰이 그 압수수색을 못 하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몰랐어요. 저 만주 변호사 투. 이야. 근데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놀란 거예요. 또 다른 뭔가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본인 스스로. 그런데 이제 어제 한겨레 서영지 기자 단독 기사로 이게 어허. 확인이 좀 됐습니다. 뭐냐면요. 우병우 전 수석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한테 비선 보고를 받았죠. 누구한테 받았나요? 추명호. 추명호 전 국장. 예, 전 그 국정원 국익정보실장에게 받았는데 이 관계에서 추명호는 지금 구속된 상태. 구속된 아니에요? 상태죠. 그런데 뭔가 검찰 내부에 돌아가는 소식이나 추명호가 어떤 증언을 했는지 그것이 뭐 변호인들을 통해서 전달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뭐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됐는데 실제로 추명호와 이 두 사람 사이에 일종의 연락책 역할을 검찰 간부가 했다는 현직 거예요. 검사가. 현직 검사가. 그 기억 검사라고 돼 있던데. 기억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김 그 방금 전에 검사입니까?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봤더니 강 검사입니까? 예, 이 기억 검사가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 명일 가능성이 복수의? 있고요. 복수의 검사일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기억을 해보면 윤석열 검사가 예. 뭐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비주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류. 그러니까 네. 우병우 라인이 장악하고 있던 검찰의 주류 라인은 기억 검사 한 명으로 통칭될 수 없고 굉장히 여러 명이 일종의 점조직처럼 이런 거죠. 우병우라는 잘 나가는 선배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 후배들이 문자도 보내고 줄을 쫙 섰을 텐데. 그렇죠. 네. 뭐도 알려주고 선배 사실은 이런 정보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데요. 검찰 수사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데요. 라고 일종의 검찰 내부에 그래서 우병우 라인 이런 얘기를 정치권에서 했던 거죠. 사단이라고 돼. 그렇죠. 우병우 저하고 들은 얘기랑 사단이라고 비슷한 게 네. 우병우 라인 그랬더니 진짜 대장이 우병우가 아니고요. 네. 검찰 내 그냥 기득권 세력이에요. 지금까지 그 똥똥거리면서 검찰을 네. 장하고 있었던. 다만 그 정점에 우병우가 한 팀의 한 멤버였었기 때문에 우병우 라인이라 그러지. 수뇌부에. 그냥 수뇌부. 지금도 밀려나지 않은 기득권 세력들이 윤석열 이 중앙지검장 이 팀을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비주류가 와갖고 뭐 얼마나 있으려고. 저렇게 너네 집에 하다가 들어와갖고 저렇게 하다가 말겠지. 하다가 가겠지.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제 그제 문건으로 확인된 게 청와대 보고됐던 국정원 개혁 TF에서
확인했던 문건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정무 감각이 없는 검사들이 댓글 사건 수사를 눈치 없이 너무 세게 하고 했어. 있다. 대충 하고 넘겨야 되는데 윤석열 검사팀이 너무 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무 감각이 없다라는 말로 국정원이 검사를 표현을 한 뒷조사해갖고 거죠. 박상도 당시 민정수석에 그렇죠. 보고하면서 윤석열 쟤는 통제 안 돼. 아니 그럼 뿐만 아니라 예. 당시에 청와대와 검찰 내 지금 이야기한 핵심 그 그룹이 예. 검찰총장까지 파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시에. 당시에 파낸 맞습니다. 거죠. 예. 그렇죠. 최동 이럴 때 한마디 해줘야 돼 검찰총장. 우리가. 예. 이 양반들아 이게 조폭 조직이지 무슨 검찰 조직이야.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그러니까 범죄 집단 아니에요 이쯤 되면? 이미 범죄 사실이 다 드러났잖아요. 뭐 그 무슨 그 검찰이 연출자도 아니고 예. 드라마 아니, PD도 아니고 그 만주 네? 변호사님.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추명호가 무슨 발언을 하고 있는지는 네. 추명호 변호사와 네. 우병우 변호사가 서로 연락했고 어떻게 발언하고 있습니까라고 하는 것을 이 변호사들끼리 맞추면 돼요. 이게 합법적인 과정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자신들 변호하기 예. 위해서. 네. 그래서 뭔가 나에 대해서 불리한 발언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되는데 이게 보통 평민들이 하는 거예요. 서민들이. 네.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이러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권력 갖고 있는데 왜 이래? 야 검찰 우리 누구 있어 우리 라인. 네. 걔 찾았고 추명호 무슨 얘기하는지 샅샅이 우리한테 전달해. 알아보라 그래. 알아보라 그래. 알아봐서 지금도 확인해서 권력층에 연락해. 있는 줄 알고 자기들이. 그렇죠. 프락치네 프락치 그러면. 프락치. 프락치. 그리고 이 행태가 권력을 사사로운 목적에 마음껏 쥐고 흔드는 그 범죄적 그 사고 발생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병우 전 수석이 그 국민들이 예. 사실은 정봉주 봉도사께서 소환을 하신 거잖아요. 예. 예, 현상 수배 해가지고 그러지 않을 국민 수비하니까 때까지는 뿅. 청문회 그 전까지는 나왔죠. 꽁꽁 숨어 있었잖아요. 심지어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도 레이저 광선을 쏘면서 뭐 그런 질문을 하냐.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다 끝났다고 하면서 그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할 예. 정도로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위세 등등하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검찰 조직이 자신을 비호하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의 기득권 세력이 총체적으로 우병우를 비호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꼬리가 이번에 잡힌 그러니까 거죠. 떠오르는 장면이 황제 수사라고 했지만 검찰청에 소환됐을 때 예. 본인이 조사받으러 갔는데 그렇죠. 파카 그렇죠. 걸치고 책상에 걸터앉아서 팔짱 네, 끼던 그 장면이 사진. 맞아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다. 아니죠. 맞아. 맞습니다. 표정도 여전히 그렇다. 미소를 살짝 띄고 있었고. 이게요. 교육부 한 국장이 술 취한 상태에서 네. 기자들한테 그랬잖아요. 어. 국민들은 개돼지다. 네. 아, 이렇게 예. 내부자들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네. 나오죠. 민중 개돼지들이야. 네. 그런데 이게 두 개를 묶어 보면은 우병우와 그 검찰 기득권 세력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들 개돼지들이 좀 날뛰다가 없어지겠지. 얼마나 날뛰려고. 근데 우린 기득권 세력으로 우리 권력을 지켜야 되니까 서로 간에 자기들끼리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증거 인멸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 지나갈 때까지만 견뎌 뭐 이러면서 예. 이제 서로 버티는 거죠. 예. 근데 그 뭐 여기다 이제 또 하나 논리를 더하면 그 김진태 의원이 그랬잖아요.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안 꺼져요. LED인데. 그러니까 그 LED 촛불 다 가지고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도 어쨌든 있어요. 검찰이 이 기억 검사에 대해서 지금 감찰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하도 조사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얼른 구속 수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보호를 위해서. 예, 보호를 위해서 반경 기자 한마디 했어요. 보호를 위해서 신병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찌됐든 만약에 여러 명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 뿌리를 이번에 확실히 캐내서 그렇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찰을 통해서 검찰 바로 세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권력에 있을 땐 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빵빵 치지만요. 누구 하나 또 딱 그 걸려 들어가잖아요. 네. 비겁하게 짝이 없어 딱 숨어요. 바퀴벌레처럼. 친박. 친박이 그렇잖아요. 그 똑같네.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제가 법조 오래 출입한 기자한테 한겨레 기자한테 기억이 누구야 그랬더니 그게 한두 명인 줄 아세요? 아, 그게 기득권 세력의 그 부정한 네. 기득권 세력이 정의로운
새로운 세력에 저항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오래돼온 역사죠. 그렇죠. 어찌 그러니까 보면. 대한민국에서 계속 그 많은 국민들이 현장에서 예. 좌절하거든요. 정의로운 목소리를 냈다가 결국 자기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익 제보자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맞아요. 당하고 내부 문제가 맞아요. 있다고 제기를 하면 문제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고 더 큰 피해를 당하니까 아예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자. 말해서 예. 뭐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검찰 관계자들 혹은 검찰 가족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들을 위해서도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네. 우병우 전 구속은 구속 라인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거라고 볼 수 예. 있고요. 실제로 지금 검찰 내부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이건 증거 됐고요. 인멸이 확연하기 때문에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피해갈 수가 없게 됐어요. 이거는 진짜 만약에 딱 법원에서 걸렸어요. 기각하게 되면 그분도 예, 부정한 기득권 세력임에 그렇죠. 스스로 예. 자인하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검찰 내부에만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요. 법원 내부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에 그 영장 기각했던 김관진. 판사, 예. 네. 판사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는 맞아요. 이유가 있는 오모 겁니다. 판사, 뭐, 권모 판사. 예, 예. 동향이고 이름 얘기 안 대학. 합니다. 예. 약 올리면 얘기 확 해버려요. 근데. 라는 게 당시 현장을 지켰던 취재 기자들의 당황스럽죠. 전언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예,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공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별건이 또 나왔구나라고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병우 전 수석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압수수색 할 게 없는데 왜 나를 또 압수수색하지? 재판 중인데 이렇게 판단하는데 별건이 또 잡혔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 시간을 두면 정보가 다 새 나가서 우병우가 사전에 준비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뭐 휴대폰 압수수색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다 없었죠. 지워버리고. 깡통.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전격적으로 한 거라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기가 막힌 것이 우병우 전 수석하고 그 누구죠? 최윤수. 최윤수 두 사람이 직접 추명호 국장하고 통화한 기록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매개고리가 됐던 그 쿠션, 현직 검사, 쿠션식으로, 쿠션. 그렇죠. 검사가 그 연락책 역할을 하면서 추명호 실시간으로, 변호사에게. 그러니까 예. 실제로 추명호 전 국장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 검사를 통해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우병우 수석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압수수색하는 게 그림이 화면이 나갔어요? TV에? 그럼요. 예. 그 오. 기자들이 다 몰려 있는 상황에서 예. 그 법원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검찰이 압수수색 그게 그 영장을 TV 집행한. 뉴스에 나왔어요? 그럼요. 오. 예. 지금 무슨 SBS. 일이죠라고 하는 것이 다 나왔어요. SBS 단독으로 나왔다는데 예. 그거 보셨나요? 네. 저는 TV가 없으니까 그런 걸 네. 우병우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건 뭐 그 검찰 내부에 간첩 색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이런 우병우- 변호사가 다 있어 진짜 불안한 죽겠어 내부에- 말 붙이기가. 그 영어로 협박지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런 말을 잘 안 쓰니까 연락책 이런 말 기자들 아니, 그러니까- 연락책 이런 말 쓰거든요. 예. 뭐 연락 담당. 빨대 등등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저 장면 좀 봐봐요. 재판 받고 귀가하던 중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러 왔습니다. 무슨 영장이요? 영장 가고 싶어요? 이런 건 아니죠. 영장. 휴대전화와 차량에 대해서 집행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휴대전화와 차량이요? 진짜 당황해요, 근데? 진짜 당황했다. 네. 그 확실하게 예. 근데 추명호 국장이 아직까지 공모관계에 대해서 100% 자백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 이제 요 정도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계속 들어가 있는 추명호와 최윤수, 우병우는 입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지금, 검사가 있었다. 이석수 감찰관. 감찰관을 예. 미행을 하고 예. 예. 사찰을 하고 그 부분을 그 추명호가 최윤수 차장에게 보고를 보고했고. 하고 최윤수 차장은 직접 우병우에게 직보했고. 직접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공모관계고 그 정점에서는 우병우가 제일 정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 구속되나? 이 건이 확인되면? 구속되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최윤수나 예. 추명호는 우병우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얘기가 그래서 그렇게 이 되는 거죠. 부분에 말하자면 공모의 단서, 말 맞추기 했던 단서를 갖고 추궁을 하면 사실대로 진술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 이번에 우병우는 이제 못 빠져나간다. 더군다나 최윤수 같은 경우는 곧 연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특히 이제 뭐 수사관들을 통해서도 하고 그래갖고 정보를 내부 정보를 많이 캐내죠. 그러니까 짬짬이를 얼마나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동안 검찰이 관행적으로 이른바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을 빼주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뿌락지건 연락책이건 그리고 그런 역할을 그런 정보를 해왔다는 통해서 누가 지금 검사하고 잘 통하는가를 네. 알아서 네. 사실은 구속될 것을 불구속을 하고 예. 입건할 거를 입건하지 못하게끔 하고 이러는 게 이제 법조 비리의 가장 악질적인 비리죠. 아니 그러니까 추명호 국장과 이걸 좀 한번 설명을 해줘요. 악재적인 비리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팩트를. 자, 추명호 전 국장이 구속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윤수 국정원 이차장. 2차장이죠. 네. 2차장은 또 그 우병우 전 수석과 대학 동기예요. 네. 우병우 절친이란 말이에요. 네. 이 최윤수하고 우병우를 추명호를 구속시키면서 네. 공법으로 적시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법으로 적시했는데 왜 최윤수하고 우병우를 구속을 못 시켰냐는 거야. 예? 그렇죠. 이제 공범 관계가 예. 정보를 전달한 케이스예요. 본인이 그 직접 검찰에- 통할 수 있으면 하고 검찰에- 안 되면 변호인을 통해서. 그 소환하는 것도 예. 구치소에 있으면 네. 검찰에 계속 부르거든요. 네. 부른 것도 어찌 보면 정보를 캐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뭐 그럴 꼭 정보만을 캐려고 했을까? 뭐 수사 조사를 하려고 불렀을 수도 예를 들어 있겠지만. 제가 그 추명으로 불러고 조사를 해요. 검사예요, 예. 제가. 검사인데 옆에 와서 다른 프락스 검사가 야 지금 조사 어떻게 되고 있어? 네. 여기 추명호 국장이 이 양반도 왜 이래? 그러면서 슬쩍 물어본 내용을 갖고 또 우병우 쪽에다가 전해주고 네. 계속 이렇게 그 내부에서 정보를 취합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뿌락치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변호인과 그 검찰의 간부를 통해서 말 맞추게 하는 거죠. 네. 그래 검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있죠. 네? 어, 실질적으로 있다고요. 검사 내부에 검사가 그렇게 뿌락지 짓을 사건을 하는 게? 뿌락지 짓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안 밝혀지지만은 그런 꽤 있죠. 특히 이제 정관들한테는 아. 그런 게 허다하죠. 근데 이분은 현관이잖아요. 전관이 아니라 아니 정관 변호사한테는 그 현관이 현관, 알려준다는 현관들의 거죠. 친분관